나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다른 데로도 그냥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사용된 데이터를 마주쳤을 때 그때 내 느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최근 서울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를 도시 곳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미래 얘기일 수 있지만 모션 감지 기술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내고 안면 인식 기술로 범죄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의도라도 지능형 시스템의 오류로 누군가 범인으로 몰리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규범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며 그리고 사용할지를 안내하는 거죠. 2023년 현재 인공지능을 법 제도적으로 규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리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용자도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인공지능 윤리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핵심 요건 중에서 인권 보장, 침해 금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다루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서 인권 보장 요건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국제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이 윤리 기준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쉽게도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역시 이 윤리 기준을 인지하고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데이터 학습 과정을 보통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 편견과 차별이 개입된 데이터가 학습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오류가 인권 침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부당 체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자의 얼굴과 일반 시민 얼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거죠.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기술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 침해금지 요건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인간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로 돌아가 보죠. 이 사건으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한동안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인공지능 기술은 한참 발전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동안의 개발 금지 혹은 사용 금지 조치도 대응 방안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온라인 강의 동안 졸고 있는 학생이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확인해서 교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는 어떨까요? 교사의 역할을 보조해 주니까 유용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기술에 의해 감시당하고 심지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권 존중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죠.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 일정화되면 일반 가전제품에서도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나에 대한 데이터가 기록될 거고 그 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그리고 다시 활용할 때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쉽게 접하는 상품 추천, 소위 맞춤형 광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생성한 행태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무엇보다 편리합니다.
정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최적의 정보와 콘텐츠를 알아서 추천해 주니까요.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추천 결과는 더 정확해질 거고요.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이제 곧 나만의 자비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의 자비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내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한 기술 시스템에 넘어가 버리는 셈이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내 정보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나도 동의했을 테고요. 문제는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내 정보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나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다른 데로도 그냥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은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사용된 데이터를 마주쳤을 때 그때 내 느낌은 어떻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쓰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 밖의 것은 절대 안 돼. 요거라는 거. 새삼 여기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이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두고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이 그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눈으로 확인했듯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예상보다 빠릅니다. 신기술이 사회에 처음 소개되는 단계부터 널리 사용되는 단계까지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꼽아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할 수는 있지만 당장 강제력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합의를 이루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강제력이 있는 법 제도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회 합의를 이룬 이런 윤리 원칙을 마련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리가 없잖아요. 사용자는 어떨까요? 사용자 역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인지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인공지능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